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 아시죠? 1907년에 당시 대한민국 황제였던 광무제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 3명을 파견해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을사조약, 그러니까 2년 전에 벌어졌던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만국에 알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 밀사,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세 밀사들 가운데 이준 밀사, 우리가 열사라고 부릅니다. 열사. 이준 열사가 회의장에서 할복을 해서 그 창자를 뿌리면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호소를 하고 대한국의 독립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던 그 사건이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조작인가, 아니면 왜곡된 것인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헤이그 밀사 이준 할복 자살은 대한매일신보의 가짜뉴스였다. 이를 알고도 모두가 쉬쉬했던 미화된 역사 이야기입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만열이라는 선생님이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논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방 후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일제 식민주의자들에 의한 식민주의 사관도 바로잡아야 하지만 동시에 민족주의 내지는 국수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미화되진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검증도 여러 분야에서 해방 후 제기됐다. 이준의 사인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은 추세에서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던 내용과 차이가 있음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더 이상 자살설로 국민을 설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만열이라는 선생님이 이준 열사의 생애와 국권회복운동이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세 헤이그 밀사 가운데 이준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사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회의장에서 할복 자결해서 민족 자긍심을 높인 위인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벌써 일찌감치 식민시대부터 이준 열사의 사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1950년대에는 본격적인 논쟁이 불이 붙었죠. 1962년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자살이 아닌 분사, 울분을 못 이기고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조작 내지는 미화, 왜곡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항일 운동을 주도했던 신문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알아야 할 그 진실 이야기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1907년) 참 엄혹한 때였습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나라는 실질적으로 식민지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주권을 지키거나 회복할 군사력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력한 정치인들 중에는 일본 밑으로 들어가자면서 노골적으로 병합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뜻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계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던 전직 검사 이준, 만주벌, 간도에 있던 전직 의정부 참찬 이상설, 마지막으로 주 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이 비밀리에 선정돼서 헤이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회의 참석은 불가능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적 권리를 열강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일본은 대한제국이 회의 참석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강은 이를 받아들였죠. 이상설과 이준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했고 한 달에 걸친 여행 끝에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을 합니다. 이위종은 이 여정 중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합류했습니다. 헤이그 비넨호프 궁궐 회의장에 입장을 했지만 입장이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월 9일에 출입 기자들 초청으로 옆에 있는 국제협회 건물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표로 나선 사람은 이위종입니다. 젊은 이위종은 5개국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위종이 한국을 위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문은 영문으로 번역이 돼서 미국 신문에 보도가 됐죠. 많은 기자들이 호응을 했지만 활동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7월 19일 일본은 밀사를 빌미로 대한제국 내각을 통해서 고종을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융희제 순종을 등극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꼭두각시 황제 순종이 이 세 밀사를 거짓으로 밀사라고 칭한 죄로 처벌하라고 명합니다. 며칠 뒤에 이상설은 교수형, 이준과 이위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강제 퇴위되기 사흘 전인 7월 16일 헤이그에서는 이준 장례식이 열립니다. 하우스와 쿠란트, 발음이 어렵죠? 이 제목을 가진 현지 신문에 따르면 이준은 7월 14일 호텔방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뺨에 난 종양을 제거했지만 살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공동묘지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이상설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상설은 슬프다라고 2번을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탄식 내용은 만국평화회의보 7월 17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이미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이준을 앓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상설이 이렇게 회고를 하죠. 약 3천만 있었으면 간단하게 고칠 병이었는데 애석하다고요. 이 동령이라는 임정 요원까지 지냈던 항일 동료, 이 동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준이 죽었다는 소식을 조선에서 처음 보도한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7월 18일에 이 신문은 호의를 찍어냅니다. 전 평류한 검사 이준 씨가 현금 만국평화회의에 한국 파견으로 갔던 일은 세상 사람이 다 알거니와 어제 동경으로부터 전보를 받은 즉 이 씨가 충성스러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자결해 만국 사신 앞에 피를 뿌려서 만국을 경동케 하였다더라. 이게 7월 18일자 호해로 뿌려졌던 기사인데 이 호해는 남아있지 않고 대한매일신보는 그 다음날 19일자 본지에 다시 이 본문을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게재된 호해 내용 저 밑쪽에다가 격검이가 살을 부딪히며 노래한다는 제목으로 이런 기사를 또 게재를 하죠. 끝내 몸 안 가득한 붉은 피를 만국 회의장에 한 번에 흩뿌렸으니 그 충절은 만고에 필적할 리가 없으리. 자, 이렇게 첫 보도를 대한매일신보가 했습니다. 어떤 단독 기사를 다른 경쟁지에 빼앗긴 것을 물먹었다고 합니다. 대한매일신보의 경쟁지는 황성신문이었습니다. 황성신문이 물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러니까 7월 19일이죠. 이씨 자살설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복부를 칼로 잘라 자살했다는 전보가 도착했다는 설이 있더라라고 기사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황성신문은 추가 취재를 해서 이런 특종 보도를 합니다. 우일지사, 또 한 지사가라는 제목입니다. 특종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준 씨가 자살했다 함은 이미 보도했거니와 또 들은즉 이위종 씨도 자살했다는 전보가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설이 있더라. 이게 1907년 7월 20일 황성신문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자결했다는 이위종은 그때 잠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미 2년 전 을사조약 직후 자결 순국한 수많은 지사들을 목격한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출처도 없고 전문의 전문, 카더라 투성이 기사들이었지만 이 이영만리에서 또 누군가가 자결했다는 보도에 대한제국 사람들은 경악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7월 17일 일본 외무차관 진타 스메미가 이준의 사인이 상처가 연쇄상규군에 감염된 단독이라고 통감부에
전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보를 하죠. 자살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있으나 사실은 곧 알려질 것이라고요. 이게 통간부 문서, 헤이그 밀사 사건 및 한일 협약, 황제 밀사 이준 병사라는 제목의 문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나카사키에서 발행하는 진세이 신분이라는 신문에서 밀사 병사라는 기사를 처음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매일신보가 자기 기사에서 소개한 것처럼 자기가 내가 받았다는 자결 사망 소식을 전한 동경전보는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이준의 할복 소식은 순식간에 국내의 여론 동향을 바꿔버립니다. 일본을 한국 문명 개화에 도움 주는 지원국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해주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했다는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렇듯이 이준 열사의 죽음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잊힐 수 없는 애통하고 억울한 민족 정서를 대변해줬던 사건이지요. 그리고 진영의 좌우를 막론하고 독립운동 진영에서 즐겨 불렀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용맹하게 나가자는 용직납니다. 여기 가사에 이준이 들어갑니다. 배를 갈라 만국회에 피를 뿌린 이준공과 육혈포로 원수를 쏴 죽인 안중근처럼 우리도 원수를 쳐보세 라는 가사가 이 독립운동가에 삽입이 됐죠. 이제 조금씩 반전을 보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잇따라서 이후에 이준의 장거를 미화하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7월 31일 참석 기자들 앞에서 이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고 이에 기자단은 만장일치로 한국을 동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평화구락부의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밀사 젊은 이휘종이 한 연설을 이준이 한 연설로 보도를 한 겁니다. 또 한 달 뒤 8월 31일에는 헤이그의 외로운 혼 대한열사 이준을 조상함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한시 만가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준이 병을 앓다 죽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로 보도가 됩니다. 그랬더니 대한매일신보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일전에 헤이그에서 온 전보를 받아보니 음력 6월 6일에 회의장에서 통곡하며 자살한 사실이 명확하다라고 자기네가 했던 기존 보도를 재확인을 합니다. 이게 1907년 9월 5일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가 주도했던 이준 자결 순국 보도는 황인의 매천 야록을 비롯한 여러 문서에 인용돼서 사실로 완전히 굳어집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1908년 1월 대한매일신보가 슬그머니 사실관계를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1908년 1월 21일자 대한매일신보의 일면에 의사 이준 씨를 조상하고 전국 동포에 광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게재를 합니다. 이 조사를 쓴 사람은 1월 8일자에 이준을 위한 의연금 5달러를 송금했다고 보도된 미국 교포 신태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형식은 기고문이었습니다. 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외부 컬럼 내지는 독자 투구란 뜻입니다. 장문의 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려운 한자문인데 제가 조금 쉬운 한글로 바꿨습니다. 이준은 독립을 회복해 하소서 하며 방성대곡하다가 혼절하여 땅에 넘어져 피를 토하고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깨어나 고함 지르기를 내가 혈기 남아로 한국에 다시 태어나 한국 독립을 하늘에 고할 것이다 하더니 마침내 별세한지라. 할복했다는 사실은 간 곳이 없습니다. 피를 뿌렸다는 사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면의 절반을 가득 채운 이 외부 컬럼을 통해서 그때까지 주장했던 할복 자살을 철회하고 분사로 팩트, 사실을 고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사실은 세 가지 버전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순 한글, 하나는 국한문 혼용, 하나는 영문 버전이죠.
영문은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신문은 이 기사를 순한글판에 싣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문맹률이 90%가 넘었습니다. 열의 9은 글을 읽지 못했었습니다. 순한글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는 뜻이죠. 하물며 이렇게 고문투성이, 한문투성이 글을 그 당시 대한제국의 황민들 몇 퍼센트가 읽었을까요? 그렇게 신문은 슬그머니 내용을 바꿨지만 이 이준이 자결했다는 신화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항일운동가 그리고 학계에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진실 규명을 요구합니다. 1956년에 서울대 교수였던 이병도가 쓴 국사대관에서 병사설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온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를 파악하고 문교부에 진상조사를 요구를 하죠. 문교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6년 만인, 자그마치 6년 만인 1962년 10월 27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준열사 사인 조사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식민시대 문헌과 기록, 그리고 헤이그 현지 신문과 공문서, 그리고 해방 후 한국에 있는 각종 매체 보도와 증언을 수집해서 자살설과 분사설을 비교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살설에 대한 1차적인 근거는 이때가 소개해드렸던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헌들은 대부분 이들 신문이 직간접적 근거였습니다. 분사설의 근거들은 당대 독립운동가들의 직접적인 증언과 네덜란드 언론과 공문서였습니다. 여기에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김광희, 다른 이름으로 한수산이라는 사람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고향 사람이던 이규풍, 안병무, 김석토 등 제시와 함께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게 됐다. 마침 그곳에 있던 이상설 씨와 만나게 되어 이준 선생의 사인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선생은 일본의 방해와 열국의 냉정으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심화가 터져 잔등의 종기가 생겨 드디어는 이 등창으로 말미암아 운명하였다는 것이다. 내가 해삼일을 떠나 만주에서 양기탁 씨를 만났는데 이 양기탁 씨는 당시 대한매일신보 주필이었던 단재 신채호 씨가 양기탁 씨 본인 및 배설 씨와 협의하여 이준 선생의 분사를 민족적 긍지로서 만방의 선양을 목적으로 할복 자살로 만들어 신문에 쓰게끔 하였다고 말했다. 이게 이준열사 사인 조사 자료라는 보고서에 실려있는 김수산이라는 독립운동가의 증언입니다. 여기 나오는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은 대한매일신보 공동 운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는 이 신문 주필이었습니다. 김수산이라는 인물은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 밀사로부터 사실을 들었고 민족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썼노라는 고백을 그 뉴스를 쓴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바로 그해 1956년 이준열사 추모단체인 일성회에서 이 조사위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 사기 앙양을 참작해 분사라 하더라도 자살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6년 뒤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일성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분사도 아니고 할복 자살도 아닌 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할복 자살설은 모든 사실로 보아 근거 없는 것이지만 나라를 위해 일을 하다 타국에서 별세한 만큼 이를 순국으로 적기로 했다. 이게 1962년 10월 28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장안에 있는 신문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벌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길고 긴 식민시대 그리고 전쟁을 겪고
갓 시작된 걸음마를 뗀 신생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참으로 50년대에 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괴담과 신화를 찾아서 민족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있던 이 작은 나라에서 진실과 객관적 사실로 더 차원 높은 자긍심을 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21세기입니다. 더 이상 괴담에 기대서 우리 민족 자존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수주의 혹은 민족주의적인 미화된 역사까지도 우리는 철폐하고 청산해야 진정한 민족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